그러면 이제 여기에 옵션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옵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신속 도구 모음 바로 밑에 보면 홈 탭, 삽입 탭, 이 탭들 중간에 풀다운 메뉴가 없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신속 선택, 여기 우리 뭐라고 했죠? 여기 작업 공간 옆에 보면 이러한 버튼이 있어요. 버튼 보이죠? 자, 요 버튼을 클릭하면 신속 도구 모음 사용자화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데 거기에 메뉴 막대 표시. 자,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메뉴 막대 숨기기라고 나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 없기 때문에 메뉴 막대 표시라고 보이는 거고요. 자, 메뉴 막대를 표시해서 자, 여기 있는 도구,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이 ACAD 버튼의 옵션이 있죠. 자,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옵션에 중간에 보니까 사용자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보이나요? 자,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사용자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 두 번째 클릭 편집, 자, 그리고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어떤 친구들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자,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게 체크 안 돼 있는 게 기본값이고요. 근데 우리는 체크를 하고 사용할 거예요. 체크를 할 건데 근데 좀 말이 어렵죠.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그리고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일단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라고 하는데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적용 및 닫기, 적용,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캐드에서 엔터키가 몇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캐드에서 엔터키 제가 설명 안 했던가요? 자, 캐드상에서 엔터키가 먼저 첫 번째로 키보드에 엔터키 있죠? 그것도 두 개나 있죠? 자, 왼쪽 그러니까 정 가운데 키보드를 정 가운데로 봤을 때 살짝 오른쪽에 엔터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기 맨 오른쪽에 그 키패드 숫자 키패드 거기에도 엔터키가 있고 키보드의 엔터키가 뭐 당연히 엔터키는 엔터키 역할을 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한 가지로 보자고요. 키보드에 엔터키 두 개가 있지만 그거는 한 가지로 보자고요. 자, 두 번째로는 키보드에 띄어쓰기 스페이스바죠. 자, 스페이스바도 엔터키 역할을 해요. 단 문자 입력 시에는 얘도 그대로 이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역할을 해요. 자, 문자 입력할 때는 당연히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띄어쓰기가 되니까 그때는 엔터키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띄어쓰기 이 스페이스바가 엔터키 역할을 해요. 자, 세 번째로 MB3 버튼이에요. 자, 우리 MB1 버튼, MB2 버튼, MB3 버튼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거 MB1, MB2, MB3. 자, MB1 버튼 선택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선택할 때. 자, 선택 해제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선택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보통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하거나 지정할 때 사용하고요. MB2 버튼은 보통 화면에 대해서 확대나 혹은 축소, 자, 그리고 이동할 때 많이 써요. 자, 그리고 MB3 버튼이 바로 이 엔터키 역할을 하죠. 엔터키. 자, 그래서 이 MB3 버튼이 엔터키 역할을 하는데, 자, 요 놈은, 그리고 요 엔터키 역할을 하는 요 명령은, 이 엔터키는 또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때 이전 명령을 실행해요. 엔터키를 누르면 이전 명령을 실행해요. 또 이전 명령을 실행하거나 혹은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 엔터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이전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 이 엔터키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MB3 버튼은 우리가 좀 전에 뭘 했냐면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사용자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말이 어렵죠? 자, 여기 보니까 시간에 제한된 오른쪽 클릭하기, 일단 지속 시간이 250m초예요. 자, 250m초면은 몇 초가 되나요? 25초? 자, 4분의 1초. 1초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우스를 딸깍 이렇게 클릭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이 250m초보다 더 짧아요. 근데 우리가 MB3 버튼이죠. 자, 그러니까 MB3 버튼을 우리가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동작이 2개가 바뀐다는 거예요. 엔터키에 해당하는 신속 클릭. 자,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기 위한 긴 클릭.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제가 여기다가 체크 없애고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우리가 여기 체크를 했었는데 체크가 없었던,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저만 해볼게요. 자, 전 지금 여기 체크를 없앴죠. 원래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자, 적용 및 닫기, 적용, 확인 눌러주면, 자, 여기 MB3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 최근 입력해가지고 요러한 창이 떠요. 팝업 창이 뜨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 여러분처럼 제가 여기에 체크를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좀 전에 했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죠? 옵션 창을 띄운 거였죠. 그죠? 자, 엔터키를 먼저 그러면 키보드에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옵션 창 뜨나요? 좀 전에 봤던 거 뜨죠? 자, 닫기. 닫고, 이번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도 실행이 되죠? 자, 이번에는 MB3 버튼을, 자, MB3 버튼을 딸깍 눌러보세요. 딸깍. 어떻게 되나요? 여기 뭐죠? 이 옵션 창 뜨죠? 자, 이번에는 꾹 손 눌렀다가 손가락을 떼보세요. 자, 힘을 꾹 누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눌러도 돼요. 시간만.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는 것처럼 팝업 창이 뜨죠? 자, 이렇게 MB3를 내가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MB3 버튼 클릭했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엔터키 역할을 하는지 혹은 이 팝업창 바로가기 팝업창 메뉴를 띄우는지, 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옵션 창 다시 한번 띄워보죠. 그럼 이제 여기 사용자 기본 설정에 오른쪽 클릭하기 사용자화는 지금 여기 이 체크를 하면, 체크가 없는 게 기본 값이고 체크를 하면 250m초. 근데 250m초를 우리가 재기도 좀 어렵고 그냥 우리가 딸깍 클릭하는 것과 꾹 누르는 것과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요. 자, 제도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보죠. 이 제도라고 하는 항목에 보니까 오토스냅이라고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스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마그넷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마그넷, 자석이에요. 자석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토스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자석 기능이 있고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자 여기 오토스냅. 자 이번에는 3D 모델링이나 선택은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 3D 모델링은 넘어가기로 하고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보죠.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마우스 커서, 자 요놈이 십자선과 선택상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 선택상자의 크기가 바로 여기에요. 확인란의 크기. 자 그래서 요 확인란의 크기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 놓고, 자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 놓고 했더니 얘가 커지죠. 자 적용 확인 눌러 볼까요? 적용 확인. 자 그랬더니 마우스 커서가 되게 커졌죠. 자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나는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게 좋아. 자 근데 이게 너무 크면 나중에 내가 조그만 것들을 선택하거나 혹은 뭐 그 근접해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근접해 있는 게 선택이 된다든지,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면은 좀 불편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옵션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권장하는 거는 절반에서 약간 3분의 1 정도 약간만 왼쪽으로 당기는 거. 이것도 좀 크다 싶으면 조금만 더. 자 여기서 3분의 1 정도? 한 이 정도?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키우고 싶어요. 대신에 절반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적당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립. 자 그립이라고 있는데요. 그립. 자 요놈도 우리가 뭘 설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할 건, 요거는 설정하거나 크기 조정할 건 아니지만 요놈이 파랑색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파랑색.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옵션이라고 하는 창에서 우리가 뭐 많이 설정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그냥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자 프로파일이나 온라인은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옵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아이콘들을 보니까 홈 탭이 있고요. 삽입 탭, 주석 탭 해가지고 자, 얘네들 지금 보이는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자, 홈, 자, 홈, 삽입, 주석, 배치.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탭이라고 해요. 탭. 탭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홈 탭이라고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그리기, 수정, 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얘네들은 그룹. 자,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기 그룹, 수정 그룹. 자, 그리기에 관련된 선이나 원이나 폴리선이나 호나 자, 이런 그리기에 대한 그룹에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콘들이 그런 명령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 그룹은 또 얘네들 그룹도 보면은 그 성격이 비슷한 것들. 그래서 탭을 이루고요.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해요. 풀다운 메뉴는 여기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 거고, 리본 메뉴는 여기를 클릭하면 그룹들이 쭉 오른쪽으로 나열이 되죠. 삽입 탭도 마찬가지예요. 삽입 탭 클릭하면 삽입에 관련된 그룹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자, 이렇게 리본 메뉴.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방법은 바로 이 리본 메뉴인데, 우리가 사용할 리본 메뉴.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오토캐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토캐드 2013은 요 탭이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여기 탭이 보여요. 자, 오토캐드 2014라서 그렇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자, 이렇게 생긴 표가 있나요? 이렇게 생긴 게 있나요? 자, 요거는 뷰 큐브인데요. 근데 우리는 요거 사용할 일 없어요. 자, 뷰 큐브인데 요 놈은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MB3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놓고 MB3 버튼 눌러주면 자, 뷰 큐브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뷰 큐브 설정. 저처럼 이렇게 큰 친구들은 좀 여기를 줄이세요. 자, 여기 클릭해서 저기 자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없애면 여기 활성화되고 얘를 최소한으로 놓고 조그맣게 얘네들 쓸 거 아니니까 설정해 놓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요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마이너스 15승까지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이 얼마나 정밀하냐면 자, 얼마나 정밀하냐면 요놈이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도 계산을 해요. 자, Y축에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 여기 보니까 세자리 해가지고 마이너스 15승까지. 자, 되게 정밀한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상당히 정밀하기도 한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우리 좌표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여기 좌표계 보이죠?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는 이 좌표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수학 시간, 뭐 산수 시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에는 좌표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x, y.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x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y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건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그 중에서 1사분면만 있는 거죠. 왜냐면 1사분면에 우리 지금 저기 그 잠실에서 짓고 있는 제2 그 롯데타워인가요? 뭐 그거 있죠. 롯데빌딩 100 몇 층짜리. 여기 1사분면에서도 1사분면에서 그리는데 그 100층짜리 건물도 여기다 그릴 수 있어요. 인천대교도 여기 그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여기 표시하는데 그럼 여기는 혹시 못 쓰나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여기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안 쓸 뿐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나왔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요 놈의 이름이 좌표계, 우리가 좌표계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UCS예요. UCS. 자, UCS라고 해서 요놈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명령어기도 해요. 근데 요놈은 이 좌표계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이 휠 버튼을 또르륵 돌렸더니, 자, 이렇게 또르륵 돌렸더니 얘가 움직이던데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데요? 자, 얘 움직이죠? 자,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얼마만큼의 간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기준했을 때, 자, 얘가 좌표계라면 여기도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여기도 공간이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안 쓸 뿐이죠. 못 쓰는 거 아니고 여기다 써도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이 있는데요. 자, 간격이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요거를 또르륵 돌려보면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항상 일정해요. 물론 여기 화면 얘가 그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간격은 그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지금 제가 그린 이 사각형이 커지면 여기에 간격이 더 멀어지고 요놈의 여기 간격이 작아지면 여기 간격이 작아지긴 하지만 얘가 붙진 않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요놈 있죠. 요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종이가 있죠. 자, 종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끝부분을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를 그 끝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 모니터가 제 앞에 있죠. 제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 앞에 딱 있어요. 정면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 이동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이동해가지고 얘를 보고 있으면 나를 기준해서 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 왼쪽에 있는 거죠. 내가 봤더니 얘는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 가가지고 왼쪽으로 두 발자국 가서 여기 봤더니 얘는 저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얘는 계속 움직여요. 얘가 아니 제가 봤을 때 얘가 지금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가 움직인 건가요? 내가 움직인 건가요? 내가 움직였잖아요. 내가 움직였는데 보는 방향에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보니까 얘가 움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 놈도 지금 자 이렇게 또르륵 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옆에서 보고 저 왼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내가 움직인 거예요.
얘는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움직인 거죠.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좌표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자, 모형 1, 모형 2, 아니 모형 1, 아니 모형, 자 그리고 배치 1, 배치 2,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친구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엑셀에도 자 이런 식으로 시트라고 하는 그 시트 1, 뭐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시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배치 말 그대로 좌석 배치라고 하죠. 자, 어떤 좌석은 여기다 배치하고 어떤 좌석은 여기다 배치하고, 자, 뭐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좌석은 여기다 배치하고, 자, 이런 배치를 한다라고 하죠. 여기도 근데 우리는 도면을 그리잖아요. 도면에 대한 배치예요. 자, 도면에 대한 배치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사각형 그릴 때 우리 그 직육면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정면도가 여기 그려졌어요. 그럼 측면도 하나 그려야겠죠. 측면도를 제가 하나 그려요. 평면도 평면도 그렸고 측면도,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얘는 뭐 이렇게 그 단순한 형상이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상들은 요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간단하니까. 근데 자 이렇게 여기 배치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 보면, 자 배치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 보면 출력할 때 용지라든지 크기, 용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입체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이렇게. 입체 도형 너무 작다. 자, 앞에서 본 형상, 자, 위에서 본 형상, 그리고 옆에서 본 형상, 자,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려요. 얘가 어떤 형상인지 우리가 딱 감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자, 요렇게 없나? 얘 왜 안 나타나? 얘 왜 안 나타나지?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입체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도면에다가 저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우리 캐드 도면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입체 도형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입체 도형 만들어 놨는데 얘 입체 도형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보여줄까요?
자, 입체 도형 맞죠? 입체 도형 맞죠? 자, 여기 요 뷰큐브를 이때 쓰는 거예요. 자, 입체 도형 맞죠? 자, 여기서 배치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면 배치라는 얘기를 썼어요. 도면 배치를 하는데, 자, 어떻게 보이나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입체 도형. 도면 하나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선을 숨겨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제가 도면을 두 개를 배치를 한 거예요. 두 개를 배치해가지고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어차피 근데 내가 두 개를 배치했든 하나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도면들을 배치할 때 사용하는 배치 탭인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출력할 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여기 있는 모형 탭이에요. 자, 모형 탭에서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제가 여러분들 사이즈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X축과 앞에 나오는 X축, 그리고 Y축, Z축까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여기 좀 보죠. 자, 여기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뭐 문자로 이렇게 나오나요? 텍스트로 나오나요? 여러 가지로 나와요? 문자하고 그 아이콘하고 섞여서 나오진 않을 텐데, 어떤 친구는 문자, 어떤 친구는 아이콘,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는 우리 아이콘으로 바꿔보자고요. 자, 저는 아이콘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제 혹시 문자로 되어 있는 친구들, 자, 여기 인퍼, 스냅, 그리드, 직교, 극좌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요런 친구들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자, 여기 인퍼라고 하는 맨 앞에 놓을까요? 맨 앞에. 자, 맨 앞에 여기 혹시 저처럼 좀 전에 저처럼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두고요. 그 친구들도 한번 해보죠. 맨 앞에 있는 아이콘, 자, 마우스 커서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MB3 버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나요? 설정이라고 하는 뭐 구속 조건 추론 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 자, 여기 아이콘 사용이라고 하는 여기 항목 보이나요? 문자로 나와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체크가 없을 거고,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자, 저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아이콘 사용에 클릭을 해서 아이콘 사용으로 변경을 시켜 놓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지금 여기 하늘색하고 회색. 자,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태 표시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는 온 상태예요. 켜져 있는 상태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프 상태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 온 오프를 하려면 펑션 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펑션 키가 뭐죠?
우리 그 키보드에 보면 F1번부터 F12번까지죠. 각각의 기능들이 그 지정된 번호들이 있는데 그걸 외우는 건 좀 어려우니까 쉽진 않으니까 그냥 아이콘 클릭해서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주면 껐다 켰다. 그러니까 꺼진 것을 클릭하면 켜지고 켜진 것을 클릭하면 꺼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 네 번째는 안 돼 있는데 저는 지금 네 번째 돼 있네요. 그죠? 네 번째는 기본값으로 잘 안 돼 있어요. 네. 자 요거는 일단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실제 그 진행을 하면서 자 요거 세 번째는 켜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죠? 자, 세 번째는 근데 켜져 있어도 되고 꺼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죠? 자, 요 여섯 번째는 중요해요. 요 놈은 우리가 끄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기본값도 켜져 있고요. 자, 켜져 있죠? 자, 그래서 각각 그 아이콘들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요거 하나만 자, 요렇게 생긴 지금 제가 숫자를 그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요거 보이나요? 자, 요게 동적 입력이라고 해서요. 동적 입력 DYN이에요. 동적 입력 DYN인데 요 놈이 켜져 있죠. 켜져 있는 친구들은 끄세요. 오프. 자, 저도 지금 켜져 있는데 조금 이따가 끌 거예요. 자, 이렇게 켜져 있으면 안 되고요. 꺼놓고 사용할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켜놓고 사용할 거예요. 요 놈을. 자, 이제 익숙해지면 좀 개념도 잡히고 하면 온 상태로 놓고 사용할 건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다 보니까 개념을 잡으려고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끄고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켜놓고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 놈을 꺼놓고 당분간은 요 놈 꺼놓고 사용하자고요. 자, 요거 꼭 끄세요. 꺼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참 요거 명령행 요거 빠졌네요. 명령행 요거까지만. 자, 요 명령행은 우리가 그 보통 뭐 입력하거나 할 때 뭐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칸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칸에다가 입력하려면 여기다가 커서를 딱 클릭해서 얘가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고 이렇게 입력해도 여기에 명령행에 라인이라고 이렇게 지가 입력이 돼요. 여기다 커서를 깜빡이지 않아도 뭘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라인이라고 입력하죠. 그럼 요 값이 여기에 바로 입력이 돼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클릭하고 뭐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어요. 자, 명령해. 자, 그리고 얘는 저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요. 자, 다만 제가 야, 나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쓰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아주 그 감정이 메말라서 제가 딴소리 못하게 해요. 대화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한번 해보죠. 요거 선 아이콘 있죠. 여기 선 아이콘. 우리 선 아이콘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잠깐만.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봤더니 여기에 마우스 커서에 뭐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런 친구들은 요거 안 끈 거예요. 아까 제가 끄자고 했던 거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선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뭐가 첫 번째 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끄자고 했던 요 동적 입력 요거 안 끈 거예요. 이거 끄세요.
자, 끄면 없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여기 명령행에 보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죠? 뭐가 쓰여져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요놈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지금 클릭했죠? 선이라는 명령을 클릭한 게 얘한테 얘가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 근데 주인님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래. 자, 그래서, 자, 사용자가 선이라고 하는 명령을,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컴퓨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 이 넓은 공간에서 어디서 그리려고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좀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고 좀 알아듣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좀 무뚝뚝해요 얘가. 첫 번째 점 지정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더니 얘가 이제 그건 이제 알았어요. 첫 번째 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물어보는 게 라인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유 뭐 이게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점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점은 어딘지 얘가 또 모르잖아요. 아무리 뭐 그 소수점 15자리까지 구해도 내 마음은 모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점은 어디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를 클릭해 주면서 여기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대화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이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여기서 이 명령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ESC 키 눌러주면 명령이 종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 화면을 자, 그리고 F2번 한번 눌러볼까요? F2번. 자, F2번 눌러보면 첫 번째 점 지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뭐가 나오죠? F2번 누르면 화면에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것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명령행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이걸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